자, 오멜방 10회차 해설 강의 시작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저도 열심히 회복은 하고 있는데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긴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체력 준비하거나 하실 때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10회차 1번 문제부터 봅시다. 다음에 설명 중 올바르지 아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돼 있죠. 크루츠베르그 판결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판결입니다. 전승기념비에 대한 조망권 확보를 위한 경찰청장의 건축 금지 명령이 법치국가 시대니까 적극적 급부행정은 하면 안 된다, 그죠? 소극적 질서이지만 할 수 있다 라는 걸 확인시켜준 판례가 되는 거니까 크루츠베르그 판결은 경찰관청이 일반 수권 규정에 근거해서 법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뭐만 된다? 소극적 질서유지만 된다고요. 그래서 사상이 법에서 확정되는 계기가 됐으니까 경찰학 작용의 목적 축소와 관련된 거죠. 확대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 지문은 맞는 이야기고요. 니은 행정개입 청구권 또는 경찰개입 청구권 우리 잘 안다, 그죠? 최초로 인정한 판례는 띠톱 판결이고 우리나라는 김신조 사건이었죠. 블랑코 판결은 대륙법계에서 항상 경찰은 지배권자의 수족처럼 쓰이니까 경찰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국민에게 손해를 끼쳐도 감히 어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냐라는 게 그 전의 개념이었다면 블랑코 판결 이후로는 공무원의 잘못에 대해서도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해졌죠. 다만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국가배상 청구가 행정재판소 관할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따라서 니은은 띠톱 판결로 바뀌어야 되니까 틀린 지문이고요. 디귿 비경찰화 현상은 2차 대전 이후에 일어난 거죠. 원래는 경찰이 담당하던 영업이나 위생이나 건축 이런 것들을 구청이나 시청으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로 나뉘는 거, 이 두 가지가 비경찰화 현상이고 비경찰화의 대상을 물어보면 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디귿집은 맞는 이야기. 비을 보안경찰, 비경찰화 현상에 의해서 두 개로 나뉘어졌을 때 보안경찰은 경찰이 담당하는 거죠. 경찰 제복 입고 하는 일에 들어가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들어갈 수.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들어가지 않고 제도적으로 경찰이라 부를 수 없는 것은 그렇죠. 구청이나 시청에게 넘어간 협의의 행정경찰이 되는 거니까 리을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 019기죠.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작용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고요. 이건 사회 목적적 행정을 전제로 한다 그랬고 학자들이 정리한 개념이니까 학문적 개념이죠. 학문적 개념. 실무적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은 니은, 리을, 미음 세 가지 틀렸으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번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아주 중요하죠. 예전에는 가정폭력 범죄와 아동학대 범죄가 시험에 많이 나왔고 최근에는 스토킹 범죄가 또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 범죄는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서로가 이게 스토킹 범죄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나가면 가해자에게도 이건 스토킹 범죄니까 그만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피해자에게도 역시 이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니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하는 조치는 응급조치죠. 응급조치는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 다 마찬가지 현장에서 나가서 하는 조치, 신고받고 현장에 나가서 하는 조치가 응급조치죠. 그래서 제지도 있고요. 피해자의 분리도 있고 그리고 서명 경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무적 조치니까 하여야 한다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사법경찰관이 긴급 응급 조치를 했어요. 우리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는 긴급 임시조치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용어가 좀 다르죠. 긴급 응급조치라고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는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긴급 임시조치에 들어가지만
스토킹 범죄는 제가 늘 이야기했다, 그죠? 같이 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고 싶은 놈이 저지르는 범죄니까 퇴거등 격리는 없다고요. 두 가지뿐입니다.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고요. 어쨌든 간에 긴급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우리 통신제한 조치 말고는 전부 다 법원의 허락을 얻어야 되는 것은 48시간이고, 경찰 입장에서 검사에게 법원의 허락 좀 받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체 없이입니다. 여기를 48시간으로 바꿔서 나오면 틀린 지문이라고. 여기는 48시간이 나오는 지역이 아니고 지체 없이가 되는 거고, 나중에 검사가 법원에 가서 허락을 요 사후 승인 받을 때, 법원으로부터 받을 때 이 시간이 몇 시간이 돼야 되냐면 48시간이 돼야 되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범죄와 아동학대에 없었던 긴급 임시조치, 즉 긴급 응급조치 기간이 여기 또 정해졌죠. 요거 1개월이란 거 잘 보셔야 되겠네요. 1번, 2번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3번 가서 봅시다.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행위 신고와 관련해서 중요한 말 나오죠.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에요. 유치한 문제이긴 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질문입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왜냐하면 스토킹 범죄는 최근에서 넓게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이고는 and니까 OR인 또는이 처벌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또는이에요. 또는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요거는 긴급하니까요. 방금 2번 할 때 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퇴거등 격리는 없죠. 3번 맞는 이야기. 4번 가서 봅시다.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첫 번째, 서명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있고요. 그 다음 전자장치 부착 여부, 됐지? 이런 것들 전자장치 부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장이나 구치소로 데려가는 거 앞에 조치들을 위반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은 가정폭력 범죄에 나오는 거지, 스토킹 범죄라든가 아동학대 범죄는 이런 조문들이 없죠. 원래 가정폭력 범죄가 퇴거등 격리,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세 가지를 청구할 수 있고, 그걸 위반했을 때 유치장이나 구치소로 가는 거니까, 유치장이나 구치소로 가는 거 스토킹 범죄는 꼭 잠정조치 위반이 조건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4번은 가정폭력 범죄에 관한 규정을 스토킹 범죄에 관한 규정인 것처럼 적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3번 봅시다. 국가수사본부장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이 자격 요건이다. 그죠? 그래서 10년 이상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데 총경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3급 이상이 돼야 되니까 두 군데가 틀렸네요. 4급이 아니고 3급, 경무관이 아니고 총경이고요. 판사, 검사, 변호사 10년 이상이면 될 수 있죠. 국가정보원직원은 국가경찰의 위원회 자격과 관련해서 나오는 거니까 슬쩍 섞어서 들어온 것뿐입니다. 니은집은 틀렸어요. 기억 니은. 그 다음 D급 변호사 자격이 있는데 국가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다면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있다. D급 맞는 지문이고, 리을 여기는 조교수가 자격 요건이죠. 됐죠? 조수, 충치 이렇게 했어요. 조교수는 국가수사본부장도 여기 들어가죠. 고충심사위원회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래서 조교수가 돼야 되는데 부교수가 나와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 각각의 조건이 10년이 되지 않으면 합쳐서 15년 이상이면 되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마지막 미음은 맞는 지문, 기억, 니은, 리을 틀려서 답은 2번이 됩니다.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설명 4번 갑시다. 절차상 또는 형식상 하자입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을 하는데 이유 제시를 안 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다시 절차나 형식을 갖추었다. 이유 제시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음주운전에 대해서 똑같은 면허 취소 처분 내니까 기속력 위반이 아닙니까? 라는 문제가 있지만 이유를 제시하면서 다시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을 하는 건 우리 판례는 새로운 처분이라고 보니까 기속력 위반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했다면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과 관계없이 새로운 행정처분이니까 기속력에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기억지문은 맞는 이야기죠. 니은 하자의 승계는 제가 뭐라 그랬죠? 앞에서 뒤로, 위에서 아래로.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가 다투는 건 승계 문제가 맞지만 후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선행행위를 다투는 것은 승계가 아니에요. 앞에서 뒤로, 위에서 아래로. 따라서 니은 틀렸죠. 그 다음 무효인 행정행위, 공정력은 유효라고 믿어지는 힘이잖아. 무효는 단 한 번도 유효였던 적이 없죠. 그러니까 공정력이 없어요. 취소는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제소기간을 제한을 두죠. 왜? 유효를 믿고서 새롭게 생긴 법률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지나고 난 뒤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적 안정성이 깨진단 말이야. 그러나 무효는 애시당초 유효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문제가 안 생기죠. 따라서 제소기간이 없으니까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D건 맞는 이야기고, 행정심판 전취주의가 적용되는 거 우리 세 가지가 있었다. 조세부가 처분, 도로교통법 외연 처분, 소청인데 무효는 갈 필요 없다 그랬죠. 취소는 가야 되지만. 그래서 앞 D가 바뀌었잖아요. 취소소송에는 적용이 되지만 무효등 확인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맞는 이야기니까 니은, 니을 두 개가 틀렸고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5번 가봅시다. 국가배상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국가배상도 대단히 중요한 파트이긴 하죠. 자, 국가배상. 국가배상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넓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국가배상이 인정되면 인정될수록 국민에게 유리한 거기 때문에 공무원의 범위도 최강의, 고의과실 상관없죠. 그 다음 공무수탁사인까지 다 포함하는 것처럼 어쨌든 간에 넓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 우리 판례에 보면 출근과 퇴근이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무원이 훈련지를 미리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에 퇴근하는 길에 사고가 났어요. 이건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이 맞죠. 그런데 공무원이 내가 출근할 때 지하철 탈 수도 있고 버스 탈 수도 있고 자차를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공무원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냈어. 국가가 배상해주나? 아니죠. 자기가 자기 보험으로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출근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이때는 국가배상 문제와는 상관이 없고 개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거니까 기억지문은 틀린 게 되겠죠. 니은 가봅시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제가 뭐라 그랬죠? 무조건 넓게 해석해라. 사법부, 입법부 가릴 거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가릴 것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특정될 필요도 없죠. 우리 영화 1987 마지막에 보면 강동원 배우가 정경이 쏜 최루탄의 뒤통수를 맞고 사망한단 말이야. 정경 중에 누가 쐈는지는 모르지만 정경이 쏜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지문도 틀린 지문이고 니은 지문도 틀립니다.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자, D급 가서 봅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할지라도, 자, 우리가 국가배상은 넓게 인정하는 게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권력적 작용이건 비권력적 작용은 다 인정해줍니다. 다 인정해주는데, 유일하게 안 되는 게 사경제 작용은 안 되잖아요. 이거는 국가배상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어떤 행사를 하는데 A라는 업체와 물품 공급 계약을 맺었단 말이야. 그래서 A라는 업체가 이렇게 기념품인 물품을 제공했고요.
그런데 행정청이 여기서 뭘 안 줬냐면 대금을 안 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A 업체는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거는 국가배상 문제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행정청을 빼고 여기에 일반인인 B를 넣어봅시다. 법률관계가 똑같죠. 일반인들의 경제활동이랑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민법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배상법과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디귿 지문은 맞는 이야기고. 리을 국회의원의 입법행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입법 의무가 명확하게 있는데 안 하면 위법이겠죠. 두 번째, 헌법의 문헌에 명백히 반한다는 걸 알지만 일부러 잘못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국회가 잘못한 게 맞겠죠. 그러나 법도 인간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 완벽할 수는 없거든. 단순히 법이 잘못 만들어졌다. 그것만 가지고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입법행위가 있는데 일부러 법을 안 만들어서 국민에게 손해를 줬거나 일부러 잘못된 법을 만들었을 때는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게 조금 나에게 불리하다. 그것만 가지고는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6번 행정심판 봅시다. 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구별하셔야 되는데 이의신청은 당의 행정청이 하는 거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을 해줘. 물론 행정심판 청구서는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에 갖다 내도 되고 행정청을 통해서 내도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행정심판 청구서냐 이의신청서냐는 실질을 보는 거예요. 실질을 보는 거지 표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번 지문 보십니다. 이의신청은 그것이 준사법적 절차,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행정심판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행정심판이고요. 성격을 띄어서 실질적으로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실질만 보라고요. 근데 실질이 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는 행정심판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행정심판으로 볼 수 있다 또는 보아야 한다 이렇게 되니까 1번 틀렸죠. 2번 법률상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될 사람이 표제를 뭘로 적었냐면 행정심판 청구서로 했어요. 표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표제를 볼 게 아니라 실질을 볼 거예요. 실질을. 그래서 서류의 내용을 봤더니 내용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 취지 그리고 사유가 충분히 기재돼 있어요. 그럼 얘는 실질이 뭐야? 실질은 이의신청이죠. 그러면 얘는 뭘로 봐야 된다? 표제가 행정심판 청구서라고 돼 있더라도 얘는 이의신청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2번은 틀렸죠. 볼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맞는 이야기잖아요. 3번 가봅시다.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에는 심판 청구의 기간이 없죠. 부작위는 행정청이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발생한 처분의 효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무이행 심판은 두 가지야. 하나는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은 거부 처분은 처분이니까 이 처분을 근거로 해서 새롭게 발생하는 법률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심판 청구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부작위는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뭐는 없어. 심판 청구의 기간상 제한은 없죠. 제한이 따르지 않죠. 뭐일 때? 부작위일 때, 거부 처분 말고. 무효도 마찬가지죠. 기간 없지. 그리고 취소는 기간 있죠.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 무효랑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은 제소 기간이 있는 거고요. 취소인 경우나 또는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 요건 기간이 없는 거고,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은 제소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
의무이행 심판에도 사정재결, 공익적 사정을 고려해서 판결하는 것이 적용이 되느냐? 라고 물어봤죠.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왜냐? 왜죠? 뭐 해줘? 그랬어요. 신청을 해가지고. 야, 너한테 해주는 게 맞은데 해주면 공익이 너무 많이 침해돼. 그래서 못 해주는 거야. 사정재결 규정은 적용할 수 있죠. 뒷부분은 맞는데 앞부분이 틀렸네요. 그래서 3번도 역시나 2번과 3번 다 틀린 게 되고 답은 4번이 되는데 4번을 한번 살펴봅시다. 행정심판의 경우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 청구를 한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4번이 맞는 이야기고 이 3명 중에 1명이 또 대표자로 활동을 한다 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효력은 미치게 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7번 범죄 원인론 가봅시다. 사회 구조 원인론이 있고 사회 과정 원인론이 있다. 그죠? 첫 번째 1번부터 봅시다. 문화 갈등이론은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갈등 맞죠? 따라서 행위를 지배하는 서로 다른 문화 간에 발생하는 갈등이 심리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나아가 범죄 원인이 된다. 청소년들이 막 이성교제 하는데 기성세대가 가서 너네 교복 입고 너무한 거 아니야? 한다고 해서 걔네들이 잘못했어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완전히 세대 간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갈등으로 인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니까 기억지문 맞는 이야기죠. 니은 동조라는 말은 찬성한다는 뜻이고요. 전념이라는 말은 몰두한다는 뜻이야. 어머니가 여러분들 학교 가는데 아침에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친구랑 싸우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와. 이게 바로 관습적 목표잖아요. 그래서 관습적 목표에 얼마나 동조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동조성 전념이론인데 당연히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면 따라야 된다는 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 잘 들어서 훌륭하게 성장하고 어떤 자식은 말 안 들어서 잘못 성장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어떤 경우냐? 순간적으로 유혹을 참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기 유혹에 노출되는 겁니다. 단기 유혹에, 장기가 아니고 단기 유혹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출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돌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처벌받을 건지, 이미지가 어떻게 될 건지, 활동이 어떻게 제약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니까 동조성에 대한 전념을 가지게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뒤의 내용은 맞지만 앞쪽이 틀렸다, 그죠? 분화적이란 말은 나눈다 그 말이에요. 사회 전체가 범죄에 물들어 있는 건 아니죠. 늘 그림으로 그려드립니다. 사회가 이렇게 있으면 문화적 전파에는 사회 전체가 범죄로 물든 거지만 분화적 접촉이론은 범죄로 물든 부분이 이렇게 일부분이에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이 문화와 접하게 되고 을은 이 문화와 접하지 않아. 그럼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은 당연히 갑이겠죠. 그게 바로 분화적 접촉이론이란 말이야. 어떠한 인간이 이질적으로 분화된 사회조직. 이질적 맞잖아요. 범죄인 거, 범죄 아닌 거. 범죄 문화의 접촉창과 동조함에 의해서 범죄 행동이 학습되는 것이라는 이론. 그래서 3번 집은 맞다, 그죠? 4번에 가서 봅시다. 우리가 차별적이란 말이 나오면 내가 범죄 문화와 접촉한 사람도 있고 접촉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차별적 동일시로는 접촉한 사람이 범죄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범죄를 일으키게 된다. 즉, 조폭 영화를 보고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더라. 그게 차별적 동일시론이고, 차별적 강화이론 내가 사고치고 돌아갔는데 학교 일진형들이 잘했다고 오히려 칭찬하며 범죄가 더 커지게 반복되게 되더라 라는 이론이니까 청소년의 비행행위는 처벌이 없거나 칭찬을 받게 되면 반복적으로 저질러진다고 보았다. 이건 차별적 동일시론이 아니야.
동일시 이론이 아니고 차별적 강화 이론이죠. 따라서 리을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8번 봅시다. 보안 업무 규정. 자, 비밀은 항상 만드는 사람 기준이라고 했죠. 그래서 비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 따라 분류는 등급 지정 말합니다. 누가 한다? 만든 사람, 생산한 기관, 발행 기관, 즉 작성하거나 생산하는 자가 하는 거죠. 1번 틀렸고요. 2번 막 2, 3회 했죠. 누설되면 막대한 지장은 2급, 해를 끼칠 우려는 3급, 막 2, 3회 2번이 답이네요. 3번 비밀은 다른 비밀과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하지 말아야 되죠. 독립성을 지켜야 되는 거고 독립분류의 원칙입니다.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생산기관이 필요로 정도, 미국한테 비밀을 얻어왔으면 미국이 2급으로 보호하면 한국은 최소 2급 내지 1급으로 보호해야 됩니다. 보안 업무 규정은 절대 접수기관이나 접수하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접수기관이 아니고 생산기관, 발행기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아니고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 법률이 정하는 경우는 소속기관장 승인 없이도 비밀을 가져갈 수 있어요. 공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공개가 됩니다. 따라서 4번은 틀렸네요. 자, 9번 대우공무원 제도 봅시다. 한계급 위로 대우해 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일은 잘해, 열심히 해. 근데 승진이 잘 안 돼.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한계급 위로 올려줍니다. 어떤 사람 승진 소요 최저 근무 연수를 경과했는데 승진이 안 되는, 총경과 경정은 7년 이상, 경감이하는 4년 이상이에요. 따라서 1번 질문은 틀렸네요. 2번 징계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한 경우에도 대우공무수당 계속 지급합니다. 다만 원래 월급이 깎이면 대우공무수당도 감액하여 지급한다. 줄여서 지급하는 거니까 2번이 맞는 이야기. 2번은 맞는 이야기죠. 3번 분기 아니라니까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상자 선정해서 다음 달 1일에 한꺼번에 올려준단 말이에요. 3번 틀렸고요. 4번 승진 임용되면 승진 임용되는 그날에, 강등되면 강등되는 그날에 별도의 조치 없이 자격은 당연히 상실해. 한계급 위로 대우해주는 이유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승진이 됐어. 그럼 대우가 아니죠. 일은 열심히 하니까 승진 시켜줬는데 오히려 사고 쳤네. 대우해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별도의 조치 없이도 잘 보시고 9번 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10번 보안관찰법 봅시다. 그동안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 시험에 대단히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아무 범죄나 보안관찰하는 거 아니죠. 중대한 범죄가 있습니다. 보안관찰 해당 범죄. 예를 들어 형법상은 내일계약, 내란죄, 일반 이력죄, 전시군수개혁 불이행죄만 제외범죄. 군형법에서는 단순 반란 불보고죄만 제외범죄. 이렇게 해당하는 범죄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 범죄랑 경합된 범죄고 금고 이상이죠. 형기학계는 3년 이상, 어느 정도는 죄질이 무겁고, 그 다음 교도소 문을 열고 나와야 위험한 거죠.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그래서 기억은 틀린 지문이고, 니은 보안관찰법은 대부분의 신고가 7일 이내죠. 그치? 7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소 사실이 있다. 그리고 신고사항에 변동사항이 있더라. 그것도 전부 다 7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니까 니은 지문은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자니까 뭐죠? 피보안관찰자죠. 제가 어떤 경우에도 일반인이 바로 검사나 장관이나
보안관찰, 법무부 장관, 이런 데 가는 데가 없다 그랬잖아요. 법원이나. 무조건 일반인은 경찰에게 신고하는 거예요.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귿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고, 방금 이야기했죠. 보안관찰, 해당 범죄와 재해 범죄 여러분들 잘 보셔라고 했는데, 형법에서 제외되는 건 내란죄, 일반 이적죄, 전시군수계약 불이행죄니까 내일계약이고, 따라서 내란 목적 살인죄는 포함되는 범죄고요. 형법상 일반 이적죄는 제외되지만 군형법상은 포함되는 범죄입니다. 해당되는 범죄고, 국가보안법은 반찬, 회불, 특담무 빼고는 포함되는 범죄예요. 따라서 목적 수행죄는 해당 범죄가 되는 거니까 리을 지문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틀린 지문은 기읍과 디귿이 됩니다. 자, 10회차도 수고하셨습니다.